자, 권영철 선임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군대 문제 때문에 세로 사건, 뭐 청취자들 지적처럼 좀 묻히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청문회도 거의 무산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청와대 때문에. 예.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텐데 어쨌건 좀 이 문제는 정치권이 어제 박영선 대표가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얘기를 한번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정치권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 같네요. 자, 기자수첩 Y뉴스는 어떤 주제인가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차기 대선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여권 주자 가운데는 3주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왜 김무성 대표가 1위를 차지했는지 그 내부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여야 후보군 가운데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730 재보선이 끝난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16.1%로 1위를 차지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15.8%로 2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7%로 3위, 정몽준 전 의원이 10.6%로 4위, 안철수 의원은 9%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면서 5위로 쳐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7월 다섯째 주 주간 정례조사에서는 다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16.2%로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김무성 대표는 14.5%로 2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로 3위, 안철수 의원이 다시 두 자리 숫자로 올랐으면 10.4%로 4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예. 뭐 그동안 뭐랄까 여권 주자 사이에서 김무성 대표는 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예, 뭐 그렇게 존재감이 있긴 했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후보군은 아예 안 나왔죠. 예. 그럼 어떻게 1위에 올라갔을까 분석한다면요?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나 김문수 전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에도 대중성 면에 있어서는 좀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렇지만은 전당대회에서 친박계 자장인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로 선출된 뒤에 재보선에서 여당의 압승을 이끌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정몽준 전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재보선에 출마하지 않으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 이런 외형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이 외에도 그 친박계에는 2인자를 키우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로 거론된 방금 거명한 사람들 중에 친박계에는 없죠. 정몽준, 김문수, 남경필, 원희룡, 홍준표 등은 친이계 내지는 비주류 또는 뭐 소장파로 불리지 왔지 친박계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무성 대표는 친박계에서 탈박했다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다시 복박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다가 당대표 선거에서 친박계 좌장을 꺾으면서 이제는 독자세를 구축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뭐 김무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또 청와대나 정부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한다, 바른 소리를 한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가끔씩 쓴소리도 했죠. 예.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들은 대선 전까지 또 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예. 지지율 강세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야를 통틀어서 계속 1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 여권 내 주자들 가운데는 당분간 탄탄대로를 달리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당분간 김무성 대표의 질주가 계속될 것이다. 예. 그 이후로 여권 내에 대안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횡보를 보이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김 대표의 행동 반경이 그만큼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윤희용 민 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당분간 김무성 대표의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면서 여권 내에 두드러진 차기 주자가 없다는 점 그리고 당 대표로서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가진 실세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윤희용 센터장은 그동안 새누리당, 한나라당 포함해서 이 대표는 식물 대표라는 얘기를 들어왔지만은 김무성 대표는 총재 시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실세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물론 실세 대표가 되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김무성 대표의 부각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로 보인다면서 다만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검 추천권처럼 책임을 지지 않거나 청와대에 끌려갈 경우에 지지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네, 향후 모습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렇다면 여권 내에 그렇다면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 아직은 좀 뭐 대선 주자를 거론하기 좀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여권 차기 주자가 될 가능성에서는 아주 이르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르다. 예. 김무성 대표가 여권 내 대선 주자 가운데 1위로 올라선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주목이 받았던 적이 있지만은 원내대표가 끝나고 나니까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곧바로 지지율이 떨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킹메이커로서의 이미지는 강하지만은 스스로 킹이 될 역량이 되는지는 아직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예. 최창렬 교수는 김 대표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느냐 마느냐는 김 대표의 선택에 달렸다. 당청 관계를 수평적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은 수직 관계에 만족하느냐 또 정부나 청와대의 바른 말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예. 윤희용 센터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그동안 유력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리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죠. 예, 김 대표가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는 부족한 대중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분석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가 넘는 고정 지지층이 있었지만 김 대표는 아직 고정 지지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야권 주자들 좀 짚어볼까요? 야권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이 이강구도를 형성하고 있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일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의 7월 5째 주 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8.2%로 1위, 문재인 의원이 17.2%로 2위를 차지한 반면에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12.6%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6.7%, 안희정 충남지사 4.4% 등이었습니다. 예. 문재인 의원은 6월 둘째 주에 이어서 7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원순, 문재인, 이강구도가 좀 굳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고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니까 당분간 주목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그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전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이 꾸준히 거론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7월 31일과 8월 1일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는요. 7월 28일부터 5일 동안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오차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